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논문 읽어주는 교수 박정철입니다. 자, 오늘 간만에 아주 좋은 논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앞으로 임플란트 어떻게 발전할까요? 알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좀 구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바로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게 되면은 델포이 막 신전이 있죠. 그 신전에서 예전에 이제 사제들이 신에게 이게 물어보고 답을 구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설문을 통해 가지고 하는 연구를 저희가 흔히 델포이 신전에서 나온 델파이 스터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임플란트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를 이제 본 건데요. 와, 보기만 해도 지금 저자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막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산츠 교수님, 그 다음에 해멀레 교수님 전설이시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루노아 교수님, 그 다음에 이 아주 유명한 연조직 대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코다로, 그 다음에 스위스, 뭐 줄줄입니다. 줄줄이. 자, 이분들이 과연 임플란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연구 방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60개의 설문을 하고요. 138명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56명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52명에게 마지막으로 설문을 3회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먼저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보지는 좀 못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만 좀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물었어요. 증가될 거라고 하신 분들이 한 70% 정도 아마 임플란트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셨고요. 이거 좀 높은 수치입니다만 요거 싱글 초스 단일 치아에 쓰는 임플란트 형태가 94% 거의 뭐 100% 통일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보다는 싱글 치아에 임플란트가 쓰이는 것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트렌드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전악 무치약 환자는 사실은 이제 나라마다 이 서구화가 되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런 환자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또 반면에 이 개발도상국들에서 이제 치과 치료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의 수요에 맞추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 플리덴출러스 치아는 좀 감소할 거다라고 분석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사라지지 않고 꽤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학에다 임플란트를 많이 심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저희가 이제 두려워하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 형태가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와서 재밌는 어떤 철학을 좀 깨닫게 됐는데, 임플란트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를 보았을 때, 풀 임플란트는 이제 감소할 거라는 분석이 50%였습니다만, RPD 형태 내지는 오버덴처 형태의 임플란트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40%, 아니면 최소한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60%의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오버덴처 형태가 많아질 거라고 해요. 왜일까요? 개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누가 제일 좋을까요? 바로 보험이죠. 나라 보험일 수도 있고 사보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환자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보험회사에서 선호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진료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를 볼까요? 뭐 인도라든지 중국 쪽에서 엄청 유행하는 거죠. 오론 4 내지는 오론 6 어떨까요? 임플란트 개수가 최소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신 겁니다. 60% 정도가. 보험회사들이 아주 지금 강추하는 어떤 트리트먼트 플랜이 되는데 이 대가들은 그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보철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해요. 당연하죠. 이렇게 전화기에다가 4개만 달랑 심어가지고 특히 어금니 씹히는 부분에 허공에 띄우는 캔틸레버 형태? 글쎄요. 아마도 많은 힘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보험회사에서 좋아하니까 많이는 하겠지만 문제도 많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임플란트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실린더 형태로 간다? 한 분도 안 계셨고요. 테이퍼드나 아니면 실린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임플란트도 이 소프티슈 레벨과 본 레벨이 있는데요.
소프트 티슈 레벨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분은 좀 적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본 레벨은 또 아시는 것처럼 심미적인 부위에서 장점이 분명히 있고 또 소프트 티슈 레벨은 이 본보다 임플란트를 좀 위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페림플란타이티스에 조금 더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에 맞게 결국은 쓰다 보니까 두 개가 아마 공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길이와 직경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 저도 사실 이 중에 하나입니다만 짧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는 7mm 나왔죠? 얼마 전에 5.55까지 쓰는 거 나왔죠? 지금 뭐 스위스 쪽에서는 4mm짜리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롱텀으로 결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물론 인디케이션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임플란트는 점점 짧아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내지는 최소한 요즘처럼 유지되지 않을까. 더 길어진다는 지금 단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직경 어떨까요? 더 얇아진다? 길이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길이는 확실히 작아질 것 같은데 폭경은 잘 모르겠다. 왜일까요? 얇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프랙처죠. 네, 특히 한국 환경에서 이거 막 깍두기 씹고 막 질긴 거 오돌뼈 먹고 이러면은 못 버틸 수 있습니다. 숏은 괜찮은데 내려오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소재를 한번 볼게요. 현재로서는 타이타늄 임플란트가 이제 거의 대세입니다만 앞으로는 세라믹도 이제 많이 등장할 거라고 다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세라믹으로 간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트렌드가 타이타늄에서 같이 간다는 걸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세라믹에 대한 옵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심미적이고 여러 가지 리키지 면에서 장점을 가진다라고 본 거예요. 아직까지 피로 파절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롱텀 결과가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쪽으로 트렌드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단순하게 러프 서피스, 스무드 서피스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는 바이오 액티브한 뭔가 표면에 기능이 들어간 임플란트가 나올 거다. 85%. 네. 아주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표면의 거칠기는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을까가 40이고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러프니스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경험이 나왔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플란트 표면 한번 임플란트 주위염 오고 나면은 처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청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러프니스를 조금 줄이는 쪽으로, 완전히 스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의 체결. 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인터널, 익스터널 선호하시는 분들이 서로 좀 다릅니다만 앞으로 트렌드 86이면 거의 90%죠. 90%가 인터널로 갈 거라고 해요. 익스터널 4%입니다. 네, 이제 인터널의 시대가 오는 거죠. 워낙 생물학적으로 또 이렇게 메케니컬하게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인터널 임플란트 아마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어버트먼트는 거기에 어떻게 연결할까요? 그냥 기성의 스탁 아니면 커스터마이즈드? 네, 커스터마이즈드가 많아질 거라고 보신 분들이 65%입니다. 네, 절반 넘는 분들이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어버트먼트를 쓰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뭐 보철적인 이야기도 좀 많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서전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입장에서 논문을 좀 더 많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임플란트 심을 때 뇌로 심는 가이드 없이 쓰는 브레인 가이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마도 84%가 아마도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케이스에서 브레인을 하기도, 그렇다고 모든 케이스에서 풀로 가이드 하기는 좀 애매하죠. 케이스 셀렉션을 통해 가지고 그때 결국은 이제 그때 선택을 하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내믹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할 때 내비게이션 나오듯이 그런 수술 방법도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케바케로 필요할 때만 이제 할 거다. 플랩리스 임플란트 역시 마찬가지로 뭐 케바케로 필요할 때만 할 거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재밌는 게 이제 ARP, 알베올러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한 지금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96%입니다. 네, ARP의 시대가 오고 있죠. 네, ARP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아주 흔하게 하고 있는 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 점점 많아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61%고요. 유사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31%. 그러니까 즉 92%의 선생님이 이미디엇 임플란트를 손을 들어 주신 거예요. 점점 많아지거나 최소한 지금만큼은 할 것 같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예전에는 지연식 립을 좋아했던 편이었는데 이미디엇 임플란트 했을 때 치유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조금씩 용기를 더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임플란트 성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트렌드가 한동안 많아질 것 같고, 경조직, 연조직 동시에 처치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심으면서 GBR 따로 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할까요? 네, 같이 한다가 지금 70%입니다. 연조직 처치 어떨까요? 이건 압도적이네요. 거의 90%의 선생님이 임플란트 심을 때 이제 연조직 처치 같이 간다, 같이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뭐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버티칼 GBR 할 때 블락본 과연 얼마나 이제 쓸까, 대체제가 사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점점 줄어들까가 71%. 많은 분들이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네요. 자이고마 임플란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심습니다만 여전히 중국과 인도 쪽에서는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역시 이 경우도 너무 어렵고 어그레시브하다 보니까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의 재생 테크놀로지 어떻게 갈까요? 셀 테라피, 줄기세포 좋아 보이지만 15% 아직 멀었다. 이제 생체에 적합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들이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이식제 어떻게 될까요? 50% 넘는 분들이 이종골, 다른 동물에서 오는 거, 그리고 합성골을 선택을 하셔서 94%가 이종골과 합성골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가골은 정말 제한적이죠. 예, 그리고 동종골도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큰 인기를 못 끌 거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이제 임플란트와 크라운은 어떻게 연결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반반 정도 섞인다라고 보았을 때 앞으로 압도적인 경우에 스크류 리테인드, 스크류 타입이 더 좋아진다,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리트리버빌리티죠. 결국은 크라운을 손쉽게 제거하고 다시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스크류 임플란트가 이제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계시고요. 임프레션 과연 어떻게 뜰까요? 아날로그로 뜰까요? 디지털로 뜰까요? 압도적인 선생님들께서 디지털로 임프레션을 뜬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술 중에 이제 조금씩 쓰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더욱더 간단해지고 스캐너 센서가 작아지게 되면은 루틴하게 이제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보철물은 뭐 밀링을 쓰게 될까요? 네, 앞으로는 3D 프린트, 3DP, 3D 프린트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임플란트 이거 심으면 얼마나 써요? 관리 잘 하시면 오래 쓰고요. 관리 잘 못하시면 내년이라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하는데,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10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문제 없이 쓴다. 그 이유가 되면은 좀 탈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20년 이상 문제 없이 간다라고 한 거는 13%에 불과하고요. 81%의 전문가들께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임플란트 주의염이죠. 75%의 선생님들께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증가할 거라고 보고 계시고요. 치료 방법은 넌서지칼과 서지칼을 섞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서지컬 방법에서는 삭제형과 재생형이 있지만 역시나 잘 방법을 섞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비외과적 술식에서는 약물이냐 기계적 처치냐 역시 압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페리임플란트 디지즈를 줄이는 예방적인 방법 효과가 있을 거냐?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임상에 임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제 임상가들에게 임플란트 치료는 점점 더 비용이 적어질 거다. 보철과 의사에게 비용 점점 더 줄어들 거다. 환자에게 있어 임플란트 수가 점점 더 낮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경제적인 예측이었고요. 자, 미래의 임플란트 치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선생님들께서 완전히 일반화가 될 것이다. 누구나 하고 누구나 심고 누구나 보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온다고 하면 교육을 누가 할 것이냐도 궁금하죠. 대부분 이제 학부에서 한다는 거는 거의 없으셨는데 대학원 내지는 다 같이 해야 된다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 교육을 누가 해야 될까? 뭐 기관도 있을 거고 회사도 있을 건데 70%에 달하시는 분들께서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볼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일치도에 따른 결론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결론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6% 이상의 고일치도 모두가 동의했던 그 내용만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임플란트는 앞으로 단일 싱글 치아 케이스 압도적으로 많아질 거다. 임플란트 체결은 인터널 타입이 많아질 거다. 디지털 수복과 진단 기술 앞으로 점점 더 흔해질 거다. 연조직 처치 반드시 할 거다. 임플란트 크라운 스크류 타입이 될 거다. 임프레션은 주로 디지털로 하게 될 거다. 컴포짓 세라믹 믹스드 머티리얼이 커버링을 위해서 사용이 될 거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는 외과와 비외과를 합해서 사용을 할 거고 비외과에 있어서는 기계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가 함께 사용이 될 거다. 임플란트 비용은 환자에게 점점 더 저렴해질 것이고 임플란트 교육은 온사이트나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EAO에서 2019년도 올해 이제 했던 호라이즌 2030 앞으로 이제 20년 뒤를 내다보는 긴 호흡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해주신 논문이었습니다. 뭐 과학적인 근거로 따지자면 사실은 좀 떨어지죠. 엑스퍼트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로서는 가장 좀 떨어지는 논문입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좋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이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논문 읽어주는 교수 박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